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냅스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금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시냅스 독서법. 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을 독서를 코칭하고 그 아이들이 독서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멘토링해주는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겁니다. EBS 다큐 프라임의 공부 못한 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멘토로서 독서에 대해서도 많은 팁들을 주었는데요.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독서량이 많은 게 좋은가?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저자는 책보다는 재미가 있느냐. 진짜로 우리 자녀가 책을 읽을 때 재미를 느끼면서 읽느냐 아니면 억지로 읽는가,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책을 읽을 때 기쁨이 있는가. 왜냐하면 부모가 억지로 이렇게 읽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죠? 나중에는 읽는 척 하면서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같이 독서 코칭을 하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의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아버님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에 좋은 이 독서 전집, 그렇죠?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를 딱 사다가 놨는데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중에 수능 끝난 다음에 그 책을 다 버려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내가 읽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니까 또 읽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책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서량을 많이 늘리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단계별로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또 강조하는데요. 일단은 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는 재미있게,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부를 할 때 우리는 8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 단계. 공부만 하려고 하면, 책만 읽으려고 하면은 힘이 쭉 빠지는 무기력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 강압의 단계.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학원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이 강압적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적인 강압 단계. 나 스스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강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보상이 따르겠구나. 좋은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알고 싶다.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는 추구의 단계로, 여섯 번째 단계로 가게 된다. 일곱 번째는 지적 성취의 추구 단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독서할 때 이 독서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도록 하면, 내가 10권 읽었어? 20권 적고 싶어. 100권 적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성취에 대한 추구의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희 딸들이 있는데, 한 명은 앱으로 깔아서 자기가 읽은 책 목록을 이렇게 적는 건데, 그 앱을 2개를 깔고 자기가 거기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그 맛을 느끼면서 독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또 가게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지적 성취의 그런 모습이겠죠. 여덟 번째는 지적의 자극을 추구하는 단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책을 읽어야지, 또 다른 것을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독서를 할 때, 교육할 때 우리가 5가지를 꼭 점검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책을 읽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압적인지, 그냥 해야 되니까, 물론 해야 되니까 하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그렇게 억지로만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읽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면서 즐겁게, 아니면은 작은 보상으로 우리 이거 책 읽고 공부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이런 것도 좋게, 어떤 즐겁게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녀와 소통에 내가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독서하게 하고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네는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소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리고기를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오리고기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오리고기를 못 먹는데 저를 자꾸만 오리고기 비싸니까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준 거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저는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 자녀와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하진 않은지,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왜 그런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 딸들도 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1년에 한 1,500권 정도 책을 읽었거든요. 집에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계속 책을 읽고 뭐 그때는 뭐 어린이집 다닐 때니까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책을 즐겨 읽었는데요. 초등학교 가서 이제 그때도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진짜 슈퍼맨이 돌아온 줄 알았더니 슈퍼맨은 없고 아이들만 이렇게 나와갖고 막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보여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주중에 책을 안 읽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보여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책 읽는 습관을 조금 다시 길들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상들을 나중에 보여주긴 했지만 교육적인 영상 중심으로. 그런데 어떤 우리가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책을 전혀 읽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디어 중독은 뭐냐? 앞에 있는 전두엽은 개발하지 않고 측두엽, 네,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 이런 것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보고 반응하는 파충류의 뇌처럼 후두엽만 우리가 발달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가 중독에 있어서 뇌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텔에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어때요? 부모들은 열심히 먹는데 아이들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탭으로 뭐를 이렇게 딱 거치대다 놔두고 그냥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거 봐봐. 애들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보 조용히 들려.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모들이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도록 놔두거든요. 그러면 책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책뿐만 아니라 부모하고 대화도 잘 안 해요. 부모가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HD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재미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중독이 내 아이를 데려가고 있는가? 피리 부는 사이나야 여러분 아시죠? 피리를 막 불면 어때요? 아이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가는가? 어떤 친구는 도박에 빠지고 어떤 친구는 친구에 빠지고 어떤 친구는 미디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면 자녀가 공부에 상처가 있지 않은지. 학교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친구 또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나를 공부 못한다고 했어. 이게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모라면 그냥 자녀에게 오늘이라도 미안해, 그냥 고마워, 그냥 내가 부모가 처음이라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난 99가지 다 잘해줬는데 뭘? 근데 자녀들은 한 가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 같은 경우는 99가지를 잘 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해도 아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이런 작은 선물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우린 이러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서 나이별 단계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살 전까지는 아이가 그림책을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세에서 6세에는 또 그에 맞는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세 정도부터 이제 10세까지 그림책에서 동화책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도 그림책만 보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만화책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책을 안 보는 것보다 만화책으로 책을 또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으로 가서 그림을 조금씩 줄이고 만화책이 아닌 어떤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을 읽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항상 유아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청소년기로 가서 또 다 자란 성인의 독서의 단계로 갈 수 있게끔 10세에서 17세에는 청소년 독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책도 좀 구입해주고 또 서점에 가서 같이 선물도 사주고 책을 선물로 사주고 또 같이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의 독서의 단계로 들어가면 좋은데 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야겠다.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글밥이 너무 많은 것을 먼저 주고 읽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리스 신화 읽어보세요. 역사, 뭐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이름이 희한해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읽는 책을 딱 주면 나중에는 독서는 재미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엔 책 자체를 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서의 단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잘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는 부모를 위해서 아이를 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책이 재밌어서 책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자녀들은 뭐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데 하루에 영어 책 한 권 정도 읽고 그냥 일반적인 책도 한 권 정도는 읽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을 그냥 밀어서 뭐 이렇게 강제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도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책을 읽고 써머리하고 서평하고 뭔가 계속해서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도 먼저 독서하시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독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독서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냅스 독서라는 것이 뭐예요? 뇌에 있어서 뇌가 독서를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뇌가 내가 재미가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위질을 해서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독서의 시냅스를 잘 만들어갖고 오히려 더 활성화된 뇌,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뇌로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